최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K방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매운 자주포를 쓸어 담듯 사들이고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한국의 무기체계에 경악 섞인 찬사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운이 좋아서 혹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나깨나 화력에 집착하고 적이 다가오기도 전에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른바 화력 덕후의 DNA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지독하고도 경이로운 역사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600년 전 조선의 산천을 뒤흔들었던 그 압도적인 화력의 정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14세기 후반 고려 말기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고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내려오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창궐해서 백성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죠. 특히 왜구들은 단순한 도적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를 끌고 나타나서 육지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와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죠. 당시 고려군의 주력은 기병과 보병이었는데 칼싸움 좀 한다는 왜구들과 백병전으로 붙으면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역사상 최고의 공학자이자 전략가 중 한 명인 최무선입니다. 최무선은 깨달았습니다. 놈들과 가까이서 붙으면 우리가 불리하다. 놈들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도 전에 멀리서 다 날려버려야 한다. 이게 바로 한국 화력 중심주의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화약 제조 기술은 원나라의 국가 기밀 중의 기밀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핵무기 제조 기술만큼이나 엄격하게 관리되던 기술이었습니다.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출신의 화약 기술자 이원에게 뇌물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몇 년간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드디어 화약 제조의 핵심인 염초 추출법을 알아냅니다. 정말 눈물겨운 첩보전이었죠. 그렇게 1377년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기 제작 전문 기관인 화통도감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380년 진포해전. 왜구들이 500척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함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고려군에게는 고작 100여 척의 배가 있었을 뿐이죠. 숫자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포 사격이죠. 고려의 전함들이 왜구의 배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화살만 날아오던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소리와 함께 거대한 쇠구슬과 불덩거리가 쏟아지는 광경을요. 왜구들의 배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500척의 배는 단 한 척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 화력의 첫 번째 승리이자 적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압도적 화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진짜 관계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의 왕들은 그야말로 화기 개발에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성군으로만 알고 있는 세종대왕. 사실 이분은 지독한 밀리터리 마니아였습니다. 세종은 화약의 배합 비율을 표준화하고 화포의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데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 세종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이었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기전입니다. 신기전 이름부터가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화살 촉 뒤에 종이로 만든 로켓 엔진을 달아놓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다연장 로켓의 시조사에 같은 무기입니다. 특히 대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무려 2km에 달했습니다. 15세기에 말이죠. 2km 밖에서 로켓이 날아와 꽂힌다. 이건 당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초정밀, 초장거리 타격 자산이었습니다. 조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켓이 좋은 건 알겠는데 한 발씩 쏘는 건 좀 감질나지 않나. 이런 고민 끝에 등장한 것이 바로 화차입니다. 여러분, 문종 화차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진짜 미친 무기입니다.
수레 위에 신기전 100발을 꽂을 수 있는 발사대를 설치한 거예요. 이걸 요즘 무기로 치면 이동식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나 미국의 하이마스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버튼 하나, 아니 불씨 하나만 당기면 수초 만에 100발의 로켓 화살이 불을 뿜으며 적진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 아십니까? 행주대첩을 떠올려 보세요. 권율 장군이 이끄는 적은 수의 부대가 수만 명의 왜군을 막아낼 수 있었던 비결, 그 핵심에 바로 이 화차가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화차가 일제히 불을 뿜자 돌격하던 왜군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일본 기록을 보면 조선군의 화살은 불을 뿜으며 날아와 사람뿐만 아니라 말까지 관통했다 하는 공포 섞인 증언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화력 덕후 기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선 최고의 오버 테크놀로지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격진 천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폭탄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이건 현대의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6세기 임진왜란 당시입니다. 왜군들이 성 안에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거나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쇳덩거리공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왜군들은 당황했죠. 이게 뭐지? 대포알인가? 근데 왜 안 터지고 가만히 있지? 호기심 많은 왜군들이 그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듭니다. 발로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콱광 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비격진 천로의 내부에는 목통이라는 기막힌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화약이 타들어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나사 모양의 홈이 파여 있었죠. 이 홈을 몇 번 감느냐에 따라 폭탄이 떨어지자마자 터지게 할지 아니면 한참 뒤에 터지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당시 일본군에게는 그야말로 마법이나 귀신의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경주성 탈환 작전 때 이 비격진 천로가 투입되었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조선군이 쏜 둥근 물체가 땅에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터져서 수십 명이 즉사했다. 이건 인간의 무기가 아니다. 라며 극도의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원하는 시간에 터지는 정밀 타격 기술. 이게 이미 400년 전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토록 화력에 집착했을까요? 왜 굳이 칼과 창으로 싸우기보다 멀리서 쏴 죽이는 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구도 병력 숫자도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죠. 머릿수로 붙으면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놈들이 오기 전에 놈들보다 더 멀리서 놈들이 상상도 못할 화력으로 압살해야 한다 하는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숫자의 열세를 기술과 화력으로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이런 화력 덕후의 정신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잠시 끊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잠들어 있던 이 본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다시 무섭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압도적인 전차부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포 한문 없어서 설로움의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때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 국방의 최우선 순위는 화력 강화였습니다. 그 집념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K연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무기죠. K연을 보면 조선의 화차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분에 6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붓고 쏜 직후에 바로 자리를 옮겨 적의 반격을 피하는 슛 앤 스쿠트 기술. 이건 사실 600년 전 최무선이 진포 해전에서 보여준 전략의 현대판 완성형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어떻습니까?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적의 벙커를 뚫고 들어가 정밀하게 타격하는 그 기술력. 이건 비격진 천로의 시한폭탄 개념이 극도로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을 백의 민족이라 부르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을 먼저 침략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방식은 그 누구보다 매서운 화력이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네가 어디에 있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것이죠. 조선의 왕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화약 배합을 고민하고 화차의 설계도를 그렸던 그 마음이 지금의 K방산을 만든 밑거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가 그 광활한 평원을 달리고 K모형 자주포가 천둥 같은 포성을 내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한 무기 수출의 쾌감을 넘어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땅의 안보와 자존심이 현대적인 형태로 꽃을 피웠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600년 전 비격진 천뢰를 보며 공포에 떨었던 적들의 모습이 이제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경계심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 한국의 화력은 땅과 바다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의 발전은 과거 신기전이 가졌던 그 로켓 기술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압도적으로 이 화력 덕후의 DNA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거든요. 압도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격진 천로에부터 K시은 자주포까지 수백 년을 관통하는 우리 민족의 지독한 화력 집착이 오늘날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느 연구원은 더 무시무시한 화력을 내뿜을 다음 세대의 무기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0년 전 최무선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우리의 이 지독한 화력 사랑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국 무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나가?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이건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600년 전부터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으로 일궈온 화력 덕후들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뒤에는 적을 향해 불을 뿜었던 화차와 비격진 천로에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무명 용사와 공학자들의 집념이 서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